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한국인 당뇨병 환자 수가 4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신이 당뇨병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36%나 된다고 하고요. 당뇨병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합병증의 위험성에 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가 또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치료의 핵심은 합병증 예방이 관건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당뇨병과 합병증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당뇨에 관한 궁금증이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주실 최수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도 저희가 합병증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뇨는 정말 그 병 자체보다 합병증이 무섭다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당뇨병은 증상이야 그렇게 처음엔 뚜렷하지 않죠. 물 좀 많이 먹고 피곤할 정도인데 치료가 이제 잘 모르고 잘못하면 점점 췌장기도 망가지면서 몸이 야여지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다리도 신경압이 오면서 굉장히 이제 신장도 나빠져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 합병증 오면 잘 할 텐데 서서히 이게 나빠지는 병,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망가진 거 보고선 합병증 거 보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울증 생기고 삶의 의지 잃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이 당뇨병은 이렇게 서서히 망가지게 하는 합병증 오는 병이라서 더욱더 무서운 병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합병증의 원인은 무엇인지 당뇨병의 원인과 함께 짚어주시도록 하죠. 예. 당뇨 환자들이 그냥 이렇게 의사로서 보면은 그냥 대책 없이 당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식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당뇨병이 뭐고 왜 합병증 오고 왜 몸이 망가진가 그 이유를 잘 알면 뭐든지 이유를 잘 알고 원인을 잘 알면 그걸 어떻게든지 사람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그려보시죠. 당뇨병의 원인은 뭐냐 하면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에너지를 잘 먹어서 살도 찌고 힘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음식을 먹고서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소화가 돼서 창자에서 포당이 흡수돼 가지고 피 속에 들어오는데 피 속에 들어온 포도당이 또 에너지원이죠. 그것이 피 속에 포도당이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서 힘이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는 체에서는 인슐린이 필요해요. 인슐린이 동화작용하기 때문에 피 속에 포도당이 들어가서 힘이 되고 살이 됩니다. 근데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지거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이 적게 나니까 동화작용이 적거나 안 되니까 결국 고혈당이 되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 공급 못 받아가지고선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옆에 있는 신체를 또 세포를 녹아서 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오게돼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원인은 바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온 것이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걸 잘 모르고 혈당쯤을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치료가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잘 조절한다고 해서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 중에서 나는 혈당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겁이 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착각한 거죠. 음식을 작게 먹고 혈당 안 올리니까 에너지를 잘 안 먹으면 다 에너지 포만으로 바뀌니까 혈당치는 떨어지지만은 사실은 우리 몸에 에너지는 적게 사용해야 되니까 영양 실조가 많이 오게 되죠. 결국 당화혈소수가 6이나 6.5% 되더라도 합병증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뇨의 치료라는 것이 혈당을 떨어뜨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 치료는 원인 없어야죠. 췌장 기능을 회복시켜서 동화제가 잘 되게 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것이고 그럴 적에는 식사도 잘 먹으면 정상화 되니까 그냥 무조건 혈당만 떨어지면 된다. 그런 치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당뇨병 원인으로 볼 적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작게 먹고 운동 많이 해서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몸이 야위어져서 합병이 많이 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니까 환자들은 당뇨병 원인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치료 방법은 이제 옛날 치료 방법에 비해서 점점 발전해 가지고선 인공 췌장기 치료라는 것이 췌장과 똑같은 기계를 밖에 달면은 우리 5장 6과 5장 7부가 된 거니까 이제 몸이 좋아져 가지고 이것이 2010년도 유로 당뇨학회에 보고된 거 보면은 췌장 기능이 1년, 2년, 3년 세면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혈당치는 정상화 유지돼서 저렇게 되면 점점 회복하는 거죠. 당뇨병은 아니 되는 거니까 합병이 예방되고 췌장이 회복되는 거 전 세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이거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이라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생기게 됐죠. 네, 그러니까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바로 이 인공췌장기 치료인데요. 어떤 원리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이 망가지면 인공 신장기 치료하는 것처럼 췌장이 망가져서 췌장과 똑같은 기계를 외부에 달면은 증상 똑같죠. 제가 이제 안경본 눈이 잘 나쁜데 안경 끼면 좋아지죠. 그거는 원인인 굴절률 이상을 했으니까 그런 것 같죠. 당뇨병도 췌장기력이 떨어졌으니까 췌장과 똑같은 기계를 달게 되면은 혹시 뭐 자기 췌장 나빠질까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인슐린 들어가면 우리 몸 건강이니까 췌장도 건강해서 좀 회복한다고 알겠죠. 뭐 기계를 보시면요, 그림 보시면 인공췌장치는 저렇게 한 50g짜리 조그만 기계를 달고 그것이 안에 인슐린 들어있으니까 췌장과 똑같이 아주 가는 바늘을 통해서 이게 꽂을 때도 잘 몰라요. 그 바늘 통해서 피하로 인슐린이 췌장과 똑같이 공급되니까 그냥 상당히 제2의 췌장과 같이 외부된 췌장처럼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수술할 필요도 없는 거고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뭐 한 10분 설명 듣고 그냥 달아도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교육이 더 필요하겠지만요. 본인이 수술한 거 그냥 달면 되는 거니까 그 훈련이 필요한 건 사실죠. 그 입원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기계는 어떤 거냐면 자기 체제가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대마다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식단을 아주 조금 유지하고 있다. 점심시간 때도 많이 나오고 저녁 때 많이 나오고 이런 식 패턴인데 이전의 방법은 뭐냐면 인슐린 주사를 갖다가 이렇게 장시간형을 맞고 또 기초 인슐린까지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것처럼 많이 먹을 적에 인슐린이 크게 가고 적게 가니까 높낮이를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췌장은 이렇게 높낮이를 맞추고 있으니까 그 리듬과 똑같이 맞는 것이 인공췌장기 치료죠. 그럼으로써 인슐린 들어가는 패턴이 정상과 똑같이 되니까 굉장히 자기 췌장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당뇨병 환자가 같이 생각 안 해도 되죠.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그런 거죠. 네, 교수님은 당뇨 환자들을 정말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 이후에 췌장의 기능이 좋아진 사례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약 먹고 이제 그런 치료도 당뇨 치료도 있고 운동요법도 있지만은 그걸로 잘 안 되니까 다시 인공췌장 치료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경우는 췌장 회복하게 되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남자 55세 남자가 8년 동안 먹령 치료를 했는데 계속 눈에도 망막증 오고 말초신경 장애도 오고 콩팥도 좀 나빠져 가지고선 상당히 이제 걱정이 많았어요. 합병증 오는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좋은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그래서 인공췌장 치료 바꾼 다음에 20개월 후에는 몸이 굉장히 좋아서 치료도 안 하는 상태까지 된 경우를 세계학술대회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 혈당 조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당할수가 8.3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인슐린 펌프를 한 2년, 1년 한 몇 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달았더니 혈당치가 그냥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정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안 닫아도 되겠다 생각해서 인슐린 펌프를 떼고 아무 치료 안 했는데 계속 5.8로 혈당이 정상화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의사로서 중요한 것이 췌장 회복했냐는 건데 췌장하는 검사를 해보니까 많이 회복을 했죠. 펌프 떼고 4개월 후에도 계속되고 인슐린 들어가는 양도 많이 들어가다가 완전히 저력까지 떨어져가지고 아무 치료 없는 상태가 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종종 보입니다. 네, 방금 보신 사례는 결과가 좋아진 사례들이고요.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에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셨던 부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당뇨 때문에 인생의 절망을 맛봤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선 박문자 씨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함께한 지 30년도 넘은 다정한 부부. 박문자 오세윤 씨에게 위기가 닥친 건 15년 전. 제가 여기서 하숙을 했어요. 예? 하숙. 하숙을 한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 몸이 피곤하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상하게 물이 갈증이 나고 일어나갖고 쌀을 씻으려고 딱 해갖고 물을 딱 수돗물을 들고 손에 물만 닿으면 콧물이 흘려. 계속 쏟아져. 어느 날부터 시작된 몸의 이상 징후들.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건 갈증이었는데요. 물을 마셔도 돌아서면 입이 마르고 타는 듯이 갈증을 느꼈습니다. 박문자 씨의 당뇨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마당에 얘기하다 보면 이 입술이 딱 붙는 거야.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이러지? 막 물 마시고 그때부터 물을 계속 먹기 시작한 거야. 그때 느끼는 거예요. 콧물 흘리는 거하고 그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담인지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하루하루 몸은 피곤해져 가는데 잠은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나를 새곤 했다는 박문자 씨. 당뇨를 이겨내보려고 약을 열심히 먹었지만 점점 합병증 증상만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아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데요. 갑자기 이 발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근육이 막 이렇게 막 근육이 엄청 오잖아요. 근육들이 오면 막 애리면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 그게 오기 시작하는 거야 발이. 그러니까 이거 도수 치료할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허리 안 좋고 방광 너무 좋고 고관절도 안 좋고 이 무릎도 안 좋고 발도 안 좋다. 다 전체적으로 안 좋다 이거야 여기서부터. 하지만 그녀를 가장 절망에 빠지게 한 건 눈에 나타난 이상이었습니다. 사물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약화된 시력에 눈이 아파 외출도 쉽지 않았다는데요. 너무 실망이 많아서 집에 오면 내색도 못하고 혼자 있을 때는 눈물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이게 눈이 멀으면 어떻게 사나. 그런 마당에 이제 동생이 이제 그저 뭐 노트북 그거로만 자면서 그것만 보다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코에 눈물이 나네. 이들 부부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박문자 씨에 이어 남편 오세윤 씨마저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5, 6년 됐어요. 저도. 안 식구가 병원에 당 있어서 작년 8월 달에 갔는데 나도 마르고 뭐해갖고선 엄청 말랐었거든요. 첫 번이 가서는 400 얼마 나왔어요? 예, 얼마 가량 나왔어요. 뒤늦게 당뇨 판정을 받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건 물론 점점 살이 빠지더니 급기야 심각할 정도로 말랐었다는데요. 1시간 정도도 못 돼서 가고 했어요. 잠잘 때 그러니까 잠을 못 잤어요. 여가 있으면 막 좀 이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가고 설사하는 것만. 당뇨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는 이들 부부. 그런데 부인 박문자 씨가 안경도 없이 책을 읽습니다. 실명의 위기까지 왔었다던 그녀가 맞나요? 책 같은 거 지금 이거 보는 거야? 네. 보여요 지금은. 보여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배지도 못했죠. 옛날에는 사람 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글자를 봐요. 사람도 이렇게 멀리 있으면 누군지를 몰라요. 바짝 보야 알지. 이거 안 했으면 나는 산 위로 갔어요. 지금. 삶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만난 이거는 새로운 어떻게 내가 치료법. 배웠겠어요. 눈이 잘 안 보여.
여기다 오잖아요. 부부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데요. 이거? 부부의 혈당 관리도 이상무. 부부는 이 모든 일들이 감사하답니다. 두 분 다 잘 나오시네요. 네, 잘 나와요. 상상도 못했지요, 그거. 실명의 직전까지 갔던 눈도 회복되고 15년 동안 시달리던 불면증에서도 벗어났다는 박문자 씨는 남편과 운동하는 이 시간이 그저 행복합니다. 운동하니까 좋아요. 좋아요. 옛날보다는 살 것 같지요. 운동도 다 하고. 아프니까 같이 이렇게 같이 가까워졌어요. 옛날 젊은 시절에는 따로따로 살았죠. 돈 벌으면 혼자 쓰다 판났지 우리 아저씨는. 아니 왜 이렇게 혼자 다니셨어요? 그게 좋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지난 날들. 절망을 딛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만난 이들 부부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화면으로 보신 부부 중에 부인 되시는 박문자 씨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나눴던 합병증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참 여러 곳 구석구석으로 합병증이 왔어요. 실제로 이런 합병증 어떻게 오는지 한번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사실은 온몸에 세포로 들어있는데 세포의 에너지 부족 상태라는 건 온몸에 다 같이 오겠죠. 인지 부족하면. 그래서 온몸이 다 합병증 오게 되는 거죠. 한번 그림 보시면은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실명하게 되죠. 망막증 때문에 이 잇몸 질환이 와가지고 잘 안 나니까 치료 지나서 이거 다 빠지는 경우도 많고 신경합병증 팔다리 쑤시고 말초신경이 파괴될 때 많이 아프니까요. 팔다리 쑤시고 잠도 못 자게 되고 동맥경화증 와서 중풍이 와가지고 뇌혈관 장애 때문에 중풍 오게 된 경우도 많고 신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협심증,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훨씬 당뇨환자 많이 생기게 되고 신장 합병증도 신장도 망가지니까 요도증이 걸려가지고 혈액 투석하게 되고 또 사망한 경우도 많고 또 성생활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당뇨병 합병증도 많고 다리 같은데 같은 경우에는 혈당 높고 혈관도 망가지고 면역체계도 떨어지니까 족부 병변이 와서 많이 고름이 많이 파괴돼 가지고 다리에 절단하는 경우도 많이 족부 병변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온몸이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을 자세히 보시면요, 가장 이제 비극적인 눈을 보기 비극적인 것은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치료했지만 절단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야만 이걸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이제 좋은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잘 이런 방송을 잘 알아가지고 좋은 치료를 환자 자신이 선택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공췌장 치료하는 경우는 이게 많이 예방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전의 치료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절단율보다도 당뇨병 절단율이 훨씬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고통을 받게 되죠. 굉장히 큰 불행이죠. 또한 당뇨성 망막증으로 시력을 잃게 되는 것.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태어났을 적에는 정상 시력인데 나중에 후천성 실명이 되거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에 의해서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온 당뇨병 망막증 때문에 온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행이죠. 또 한 가지는 신장이 나빠져가 혈액 투석하게 되는 거죠. 혈액 투석의 70에서 80%가 그 원인이 다른 신장병이 아니라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나빠 혈액 투석이 많아서 1년에 5천 명씩 새로운 추적 환자들이 당뇨병 때문에 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아주 생활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온몸에 합병증 오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를 해서 아주 건강할 수 있도록 환자 자신이 잘 알아서 그걸 잘 이해하고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부가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셔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부인은 15년 정도 고생을 하셨고요. 남편분은 5년 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인공췌장기 치료가 당뇨병을 앓았던 유병기간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유병기간 길다는 건 혈당이 높은 거니까 우리 몸에 합병증 오면은 우리 췌장도 합병증 오는 거죠. 췌장도 우리 몸 일부니까 눈이 망가지면 똑같이 망가지지 않게 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유병이 있으면은 올바른 치료하면 좋아지겠지만은
막 합병증으로 치료한다면 췌장도 많이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초기 때 치료를 잘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치료 방법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전 세계 2003년도에 발표한 논문지를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은 저 빨간 쪽이 완치된 환자니까 아무 치료 안 해도 됐다는 거죠. 치료 안 해도 혈당이 정상화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미완치가 8명, 또 다른 사람 14명이고 2년 5년 동안 이제 그 기존에 치료하고다 인지펌프 바꿨던 사람이 1년에 보면은 10명은 계속 치료했지만 8명은 치료 안 해도 된 상태 됐고 6년 10년은 또 있다가 늦게 온 사람은 이 24명은 계속 치료 14명은 낫고 15년은 좀 한 20% 그렇죠. 그다음에 15년 이상 된 환자들은 1년엔 아무도 그냥 계속해서 이게 초기 때 치료하는 것이 췌장이 많이 망가져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인공지능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게 미국 당뇨학회에 보고돼 있는 사정인데 학술지에서 학술지에서 나온 얘기인데 보면은 맨 꼭대기는 1년 이내에 당뇨병 걸리고 1년 이내에 인시펌프 치료를 한 사람. 그다음 중간에는 1년 5년 이제 하다가 좀 늦게 인시펌프 치료한 사람. 그다음에 5년 이상 10년까지 치료한 사람이 세 번째고 맨 밑바닥은 10년 이상 있다가 10년 15년 된 다음에 인시펌프 치료한 경우인데 그때에 인시펌프 치료했을 때 인공지능 치료했을 적에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을 재보면 Y축 인슐린 양이니까 보면은 1년이 온 사람이 훨씬 더 빨리 회복하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오래된 걸수록 이 췌장에서 회복하는 일이 적어져서 인시펌프 치료는 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해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의사들이 초기에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당뇨 알아야 하는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당뇨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통해서 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고 합병증 와서 고생한 사람 많고요. 그래서 좋은 치료 방법을 환자 자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송을 잘 정보를 알아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치료 시에는 이제 이건 많은 이제 적극적인 치료라 할까 원인의 치료니까 치료할 때는 몸이 좋아지니까 췌장이 이제 좋아지기도 하고 똑같이 하니까 혐이 작곡같이 먹기 싫은 거 소화 안 되는 거 먹을 필요 없어. 보통 이제 밥을 먹으면 되죠. 규칙적인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을 거고 간식 섭취를 안 하는 것이 좋고 오늘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되고 술 담배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최수문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뇨로 인한 국내 사망률이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겉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합병증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가 없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당뇨병과 합병증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